새해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여야 모두 8석 석권을 자신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5년 전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재판조차 열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답답한 부모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반등하고 인구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취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충북 여야 양당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8석을 싹쓸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민생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총선의 화두로 던졌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의 거대 양당은 충혼탑 참배로 2024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8석이 걸려있는 충북은 지난 3번의 총선에서 5대3으로 양당이 엎치락뒤치락했고 지금은 4대4로 강자가 없는 상황. 총선이 석 달 남짓으로 다가오면서 두 당 모두 8석 석권을 목표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압승이 필요하다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한 해 반성할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법과 교통망 확충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여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민생에 좀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공약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특히 오송 참사에 대해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통령뿐 아니라 충북지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송 참사까지 빚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충북도 안타깝지만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들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모여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이 전해지면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예정된 퍼포먼스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에서 자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전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 데 이어 모레는 청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새해에는 충북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시무식에서 좋은 정책과 성과는 있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도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가 활용점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과 유학생 10,000명 유치, 오페라와 뮤지컬이 가능한 예술의 전당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전공로는 지방자치법령상 시군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이를 알면서도 편법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 중단 계획 수립과 이행, 부단체장 관사 특혜 폐지와 자체 승진을 통한 2인 이상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결국 보호자는 보육교사를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고소 이후 3년 동안 공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살 아이가 책을 만지작거리다 친구에게 뺏깁니다. 다시 책을 가져오려 하자 보육교사가 나서 제지합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은 아예 아이를 빼놓고 이뤄지고 아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눌러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불과 열흘 사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만 3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확인했더니 거기 안에서 이제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났던 거였고 아이의 엄마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공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 학대 정황이 있는 CCTV 영상이 원인입니다. 피해 당사자인데도 검찰이 수사 자료로 갖고 있던 CCTV 영상을 요청해 받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렸고 이후에는 검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다투는데 1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측에서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학대 의심 장면만 출연한 편집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는지 알 수 없다며 CCTV 영상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CCTV가 있으면 그 원본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원본과 사본이 동일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고 검찰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영상이 그대로 제출됐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수년 전 폐원해 원본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짜집기한 영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 갔던 영상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방법은 검찰이 원본과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일이지만 이미 원본이 폐기된 상태여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CCTV를 찍으면 그 파일이 그 컴퓨터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이 일단 존재했다는 거를 언제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과연 학대를 당한 건 맞는지, 왜 내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한 엄마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영동군 조경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세복 전 군수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전 현직 공무원 등 9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영동군이 예산을 부풀려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였다는 감사원 적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박 전 군수는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갑진년 새해 충북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인구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지난해 반등한 출산과 외부 유입을 더 늘려야 하는데 전망과 해법을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소를 거듭하던 충북 출생아 수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2분기부터입니다. 7년 3개월째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출생아 수가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10월까지 누적 합계 0.9% 증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유일합니다. 11월에도 600명 이상 출생 신고를 마쳐 이런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8년 만에 반등이 유력합니다. 아이 심장 소리 듣고 아이 뭐 정밀 초음파라든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통계는 9달 연속 이어진 인구의 순유입. 지난해 충북을 빠져나간 수보다 들어온 수가 11월까지 약 4,500명 많았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 순유입이 이어지며 외지인 약 14,000명이 충북 인구를 늘린 겁니다. 24살부터 31살 사이 주 출산 여성 인구의 일시 증가와 출산 육아 지원 확대, 충청권의 준수도권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출산 지원금의 효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최근에 순유입이 일어나고 기업 유치들 그리고 다른 정책적인 요인들이 같이 결합돼서 나는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져야 하는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출생아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충북 출산 육아 수당이 한때 7천만 원으로 예고되는 바람에 임신 계획이 있었던 부모들이 시기를 앞당겼거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반짝 유입된 효과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임신 출산을 유발했다기보다 특정 시기에 집중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 지원금으로 출산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다른 타시도처럼 막 1억 이렇게 큰 금액이면은 혹시라도 조금 영향이 갈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돈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경력 단절 뭐 그런 거니까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더라도 복지 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출산 육아 지원은 더 늘리면서 앞으로 부모가 될 세대의 요구도 파악해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됩니다. 실제 충북은 30대 이상과 달리 20대 이하에선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 지역입니다. 너무 출산 정책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을 전반적으로 돕는다는 정책, 충북의 발전과 결합된 이 청년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새해 들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산 육아 정책은 보강했지만 청년에 대한 신규 지원책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출산 육아 수당도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연구는 내년에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을 떠난 청년의 절반가량이 서울, 경기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발간한 청년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충북을 떠난 청년 4만 1,000여 명 가운데 25.4%가 경기도에, 21.5%는 서울로 전입해 수도권의 약 47%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대전행은 12%, 충남 8.5%, 세종 5.5% 등으로 충청권이 26%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주된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34%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주택, 교육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 5곳은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제천 화당초등학교와 진천 문상초, 보은 판동초, 단양 가곡초 대극분고와 보발분교 등 모두 5곳으로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1,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청주 KB스타즈 박지수 선수가 시즌 개막 이후 3라운드 연속 최우수 선수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수는 득점과 리바운드, 공헌도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3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사상 한 선수가 3연속 라운드 MVP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